한지수는 7년째 미국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 승무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위치는 언제나 베테랑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늘 기내의 가장 구석진 곳에 배치되었고 가장 힘들고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를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녀의 존재는 그들에게 있어 그저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도 그들은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그녀의 서툰 영어 발음과 동양인이라는 사실만이 보일 뿐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지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로 향하는 장거리 비행편에 탑승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코노미 클래스 가장 뒤편에서 승객들의 음료와 식사를 챙기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승객들의 주문을 처리했다. 그러나 그녀의 상사인 수석 승무원 제니퍼는 그녀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지수, 저기 23B 좌석에 음료를 쏟았잖아. 빨리 가서 치워.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 네가 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야. 우리 항공사의 품격이 달린 문제라고. 제니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93B 좌석으로 향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젖은 카펫을 닦았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저 이 비행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소년이 들어왔다. 소년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소년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녀의 첫 비행도 이 소년처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소년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말했다. 소년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지수는 소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이거 너에게 줄게.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비행기를 꺼내 소년에게 건넸다. 소년은 종이 비행기를 받아들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행동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부기장 라이언의 눈에 들어왔다. 라이언은 기내를 순회하며 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지수의 따뜻한 행동에 왠지 모를 호감을 느꼈다. 그는 지수가 다른 승무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잠시 후 지수는 승무원 휴게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낡고 해진 수첩 한 권을 꺼냈다. 수첩 안에는 복잡한 비행기 설계도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였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내에서 보였던 불안함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열정과 집중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수첩은 그녀의 비밀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비행기를 좋아했다. 그녀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파일럿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승무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비행기 기술 서적을 읽고 비행기 설계도를 그렸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낡은 수첩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 수첩에 자신의 모든 꿈과 열정을 담았다. 그녀는 그 수첩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낡은 수첩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이 곧 거대한 폭풍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곧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폭풍 전야의 고요라는 것을. 평화로운 비행은 순식간에 끝났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마치 거대한 손이 비행기를 움켜쥐고 흔드는 것처럼 갑자기 기체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쨍그랑 컵들이 쏟아지고 식판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다. 모두 좌석에 앉으세요. 벨트를 매세요. 안정 상태입니다. 수석 승무원 제니퍼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마이크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공포에 잠식되어 있었다. 지수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소년 승객을 보호하고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의 모든 페이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몸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때 쿵 하는 끔찍한 굉음이 들렸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기내의 모든 불이 꺼졌다. 비행기는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혔다.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더욱 커졌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가까이에 있는 좌석의 팔걸이를 잡았다. 그녀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바로 그때 비행기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끔찍한 전조였다. 승객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절망에 빠진 듯 했다. 그들의 비명은 더 이상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뱉는 절규였다. 엔진이 멈췄어. 제니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다른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그저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모든 지식과 경험은 혼란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수는 제니퍼의 목소리를 들었다. 엔진이 멈췄다.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비상구로 향했다. 그녀는 모두를 구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승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때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기내 방송이 울렸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장님과 부기장님께서 부상을 당하셔서 조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신께 기도하십시오. 목소리는 중간에 끊겼다. 그것은 부기장 라이언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 비행기의 운명이 끝났음을 명백히 알리고 있었다. 기내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승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듯했다. 지수 역시 그 정적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꽉 쥐었다. 안 돼.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어. 그녀는 기내에 흩어져 있는 승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는 소년 승객을 보았다. 소년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을 기대하는 것처럼 지수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부기장이 있었던 조종석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킬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끔찍한 비행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용기가 깨어났다. 그리고 그 용기는 그녀를 낯선 길로 이끌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이 비행의 끝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기내 방송이 끊기자 비행기는 더욱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승객들의 비명은 이제 희망 없는 절규로 변했다. 바로 그때 한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건장한 체격의 쉰 목소리를 가진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다. 그는 자신을 전직 공군 조종사라고 소개하며 모두를 안심시키려 했다. 모두들 진정하세요. 저는 공군에서 오랫동안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조종석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조종석 문은 잠겨 있었다. 남자는 승무원들에게 소리쳤다. 조종석 문을 열 수 없다면 내 말을 따라요. 지금 당장 플랩을 올리고 기술을 약간만 들어 올리면 됩니다. 남자의 말에 다른 승무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그의 말대로 해야 할지 아니면 기내 안전 매뉴얼을 따라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그저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승무원들의 망설임 속에서 비행기는 더욱 심하게 흔들렸다. 지수는 남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돼. 지금은 플랩을 올릴 때가 아니야. 오히려 기체의 안정성을 해칠 거야.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매뉴얼의 내용과 낡은 수첩의 그림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손에 땀이 났다. 그녀는 망설였다. 만약 그녀가 나선다면 이 남자는 물론 다른 승무원들과 승객들까지 그녀를 의심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투명인간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공포에 질려있는 소년 승객이 보였다. 그 소년의 눈빛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안 됩니다. 지금 플랩을 올리면 안 돼요. 지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남자 승객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전직 조종사야. 내 말을 들어야 해. 아닙니다. 기체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플랩을 올리면 기체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지금은 기수 안정 장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 동력 장치를 켜야 합니다. 지수는 마치 자신이 조종사가 된 것처럼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제니퍼는 지수의 행동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저 동양인 계집애가 지금 뭘 하는 거야.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지수는 자신의 말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무작정 조종석으로 향했다. 조종석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 옆에 비상 상황을 대비한 패널이 있었다. 지수는 패널을 열고 자신이 낡은 수첩에서 보았던 그림대로 조작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때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기내의 불이 다시 켜졌다. 비행기의 흔들림이 미세하게나마 줄어들었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 대신 놀라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찢어질 듯한 소리가 섞인 노이즈 사이로 라이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지? 누군가 보조 동력 장치를 켰나? 라이언은 조종석에 갇힌 채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기내의 상황을 볼 수 없었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기내 방송을 통해 지수의 외침을 들었다. 기수 안정 장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보조동력 장치를 켜야 한다.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교차했다. 저건 정확한 지시야. 누구지? 누가 저런 지식을 알고 있는 거지? 라이언은 지수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녀가 그에게 작은 종이 비행기를 건네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제니퍼는 지수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한지수 네가 뭔데 함부로 조작해. 너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잖아. 지수는 제니퍼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제니퍼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모든 책임을 지수에게 떠넘기려 했다. 그녀는 승객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저 아이가 한 행동 때문에 비행기가 더 위험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 아이는 저런 행동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그들은 제니퍼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지수가 가진 알 수 없는 능력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수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제니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의 손목을 더욱 세게 잡았다. 돌아가. 내 자리로 돌아가. 내까짓게 감히 조종석에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수는 제니퍼의 말을 들으며 그녀가 가진 지식과 능력이 이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 투명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아프게 뛰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바로 그때 비행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 지수는 선택해야 했다. 제니퍼의 말대로 다시 투명인간이 되어 조용히 자리에 앉을 것인지, 아니면 모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녀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용기가 마침내 깨어났다. 비행기는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승객들의 비명과 쏟아지는 물건들의 소리가 뒤섞여 기내를 가득 채웠다. 지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제니퍼의 날카로운 외침을 무시하고 굳건한 발걸음으로 조종석 문을 향해 나아갔다. 한지수 돌아가. 너 때문에 모두가 죽을 거야. 제니퍼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녀는 지수의 팔을 붙잡고 막으려 했다. 그러나 지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담겨 있었다. 모두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 지수는 조용히 제니퍼의 손을 뿌리쳤다. 제니퍼는 분노와 공포에 질려 지수를 노려보았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어. 그녀는 다른 승무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저 아이를 막아. 지금 당장. 그러나 승무원들은 공포에 질려 제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들은 지수의 눈빛에서 평범한 승무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렬한 무언가를 보았다. 지수는 드디어 조종석 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라이언 부기장님, 제가 조종석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조종석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부상당한 라이언은 의식을 잃을 듯 말듯한 상태에서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었다. 피 묻은 손으로 무정이를 잡고 기내 상황을 들으려 애썼지만 잡음만 가득했다. 그의 귀에 지수와 제니퍼의 실랑이가 희미하게 들렸다. 안 돼. 지금 그 문을 열어줄 수는 없어. 지수, 제발. 바로 그때 비행기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흔들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는 더욱 빠르게 하강했다. 기내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승객들의 비명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라이언 부기장님,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외침은 조종석 안의 라이언에게 닿았다. 그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내 무정이를 향해 소리쳤다. 지수, 문에 비상 조작 패널이 있어. 지수는 라이언의 말을 듣고 즉시 패널을 찾았다. 패널은 조종석 문 옆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패널을 열고 그 안에 복잡한 버튼들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낡은 수첩에서 보았던 그림들을 떠올렸다. 문을 여는 방법, 비상 상황, 비상.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그림과 기호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떠올린 순서대로 버튼들을 눌렀다.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조종석 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수는 문을 열고 조종석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앞에는 피로 물든 라이언이 간신히 의식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라이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함께 미안함,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수, 내가 해냈군. 라이언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 라이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그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지수는 라이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조종석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경고등이 붉게 반짝이는 조종 패널이었다. 그리고 그 패널 위에는 비행기의 현재 고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Warning, warning, critical altitude. 경고음이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지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희망을 떠올렸다. 낡은 수첩. 그녀는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에는 그녀의 모든 꿈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걸고 이 비행기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바깥에서는 제니퍼가 조종석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아이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조종석 안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지수에게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한지수라는 이름에 평범한 승무원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 절체절명의 시험에 맞서야 했다. 조종석 안은 지옥 같았다. 수많은 경고등이 붉게 번쩍였고 귀청을 찢을 듯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고도를 나타내는 숫자는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1000피트, 900피트, 800피트. 지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쿵거렸다. 그녀는 모든 감각을 억누르고 오직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과 머릿속의 지식에만 집중했다. 괜찮아, 한지수.
넌 할 수 있어. 이 모든 건 네가 꿈꿔왔던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잡았다. 조종관은 묵직했고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기내 방송에서 찢어질 듯한 잡음이 다시 들려왔다. 지수, 들리나? 그것은 라이언 부기장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엔진을 재가동해야 해. 지수는 라이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수첩에는 엔진 재가동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일 뿐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실제 비행기에서 그 절차를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엔진 시동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니야, 안 돼. 그녀는 절망했다. 그때 라이언의 희미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수, 시동 장치를 다시 확인해. 지수는 라이언의 말을 듣고 패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엔진 시동 장치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펼쳐 그 안에 그려진 엔진 설계도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정확한 시동 버튼을 눌렀다. 뭉! 엔진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비행기는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왼쪽 날개가 아래로 꺾이면서 기체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승객들의 비명이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그들의 비명은 이제 죽음의 공포를 담고 있었다. 이런, 안 돼, 추락한다. 지수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꽉 감고 낡은 수첩의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그림. 그녀가 밤새도록 외웠던 그림. 그 그림들 속에서 그녀는 해답을 찾았다. 키키키키를 올려야 해. 그녀는 모든 힘을 쥐어짜내 조종관을 위로 당겼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종관을 위로 당기면서 동시에 엔진 출력 버튼을 최대한으로 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처럼 비행기의 흔들림이 멈췄다. 붕! 엔진이 힘찬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였다. 비행기의 기수가 서서히 위로 올라갔다. 경고음이 멈췄다. 모든 것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은 공포보다 더 무서웠다. 그때 라이언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울렸다. 여러분, 모두 무사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승객들은 모두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놀라움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제니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지수를 향한 분노가 경악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한지수라는 이름의 투명 인간이 자신과 모든 승객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승객들은 비로소 지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대신 존경과 경외가 가득했다. 그들은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박수였지만 이내 모든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박수는 점점 커졌고 기내는 환호와 눈물로 가득 찼다. 지수는 조종관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 모두를 구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라이언의 마지막 음성이 들려왔던 곳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라이언. 비행기는 비상 착륙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공항을 향해 날아갔다. 지수는 이제 조종관을 굳건히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영웅이 된 순간 그녀의 진정한 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행기는 마침내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다. 거대한 기체가 땅에 닿자마자 기내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승객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모두 한지수라는 한 사람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조대가 도착하고 승객들이 한 명씩 비행기에서 내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제니퍼가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존경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녀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항공사 안전요원들이 제니퍼에게 다가왔다. 수석 승무원 제니퍼 리, 당신은 비상 상황에서 승객과 동료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종석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제니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저 아이 때문이야. 저 아이 때문에. 그러나 그녀의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요원들에게 이끌려갔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의 몰락은 서연의 성공만큼이나 확실했다. 며칠 후 지수는 병원에서 깨어난 라이언을 찾아갔다. 라이언은 얼굴과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살아남았어. 지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이언은 지수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몇 마디 조언뿐이었어. 네가 가진 그 용기와 지식이 우리 모두를 살린 거야. 라이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네가 가진 그 놀라운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어. 그런데 나는 네가 어린 소년 승객을 돌보는 것을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느꼈지. 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라이언의 말에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무시받고 경멸당했던 모든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라이언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요, 라이언. 라이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수, 너는 이제 더 이상 승무원이 아니야. 너는 영웅이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감히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 우리 항공사의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나?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줄게. 너는 너의 꿈을 이룰 자격이 있어. 지수는 라이언의 제안에 놀랐다. 그녀는 평생 꿈꿔왔던 일을 이제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라이언, 저 파일럿이 될게요. 병원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그림,
그리고 그녀가 밤새도록 외웠던 비행기 설계도들이 가득했다. 이제 이 수첩은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진정한 희망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화를 맞이했다. 그녀는 그 평화 속에서 그녀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다. 그날의 비행기 사고는 전 세계 항공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한지수라는 이름은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라이언의 도움을 받아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수첩에 숨겨진 꿈을 가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젊은 조종사였다. 그리고 마침내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꿈에 그리던 조종관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캡틴 한이라고 불렸다. 그녀의 이름은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투명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비행기를 책임지는 리더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 미소는 그녀의 진심 어린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그날은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지수는 조종석에서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후 조종석 문을 열고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통로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승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여행의 설렘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 한 어린 소년이 들어왔다. 소년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소년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소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소년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지수는 소년에게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장난감 비행기가 들어 있었다.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 비행기는 하늘을 아주 좋아해. 너도 이 비행기처럼 하늘을 좋아하게 될 거야. 소녀는 장난감 비행기를 받아들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수는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조종석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손으로, 그녀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수는 조종석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조종관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비행기를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수첩은 이제 더 이상 낡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꿈과 열정이 담긴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종석의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그녀의 수첩처럼 그녀의 손으로 새로 만들어진 두 번째 봄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